예, 문무일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가 큽니다. 검찰이나 법원이나 우병우 근처만 가면 작아진다는 것은 뭐 수도 없이 얘기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정호성이 징역 2년 6월 구형됐는데, 그러면 저 안봉근, 이재만 그 나머지 문고리 2명에 대해서는 역시 또 검찰이 대단히 작아집니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은 그들도 엄청난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PPT 좀 봐주시죠. 올해 4월 7일 날 MBN에서 최순실 업무수첩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최순실이 이재만 정호성에게 3천, 5천 줬고 안봉근은 3천, 5천, 3천 해서 3명에게 3억 7천만 원을 돈을 줬다는 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6일 날 TV조선에서 보도된 거는 이재만 안봉근도 정호성과 마찬가지로 문건 유출에 관여됐고 공용 이메일을 공유했다는 걸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게 수사됐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작년 11월 달에 안봉근이 필요 이상으로 나서고 장차관들과 대통령의 접촉을 막고 이재만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들어와서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 3인방에 가려막혀 힘을 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검에서 아무리 자료를 모아가지고 검찰을 줘도 검찰은 수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고리 3인방은 철저히 자기 영토를 갖고 있었고 권력을 분점했습니다. 정호성은 정책과 메시지인데 요번에 그 메시지가 문자가 다 빠지는 바람에 먼저 처벌이 됐지요. 안봉근은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그리고 경호실과 권력기관의 인사를 한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재만은 총무비서관으로서 BH 내부 인사를 관장했고 금융과 공기업 인사를 관장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 역시 노컷뉴스에 작년도 11월 달에 난 겁니다. 청와대 파견 총경이 치안감으로 되고 싶은 사람한테 안봉근하고 연결되는지 좀 알아봐 드릴까요? 그러니까 안봉근이 이 사람이 좀 정신이 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승진하려고 합니까? 이런 게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치안감이 또 승진을 하고 싶어가지고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서 현기환이 정신 못 차리고 강신명 청장한테 청탁한 사람 어떠냐? 라고 하니까 강신명 청장이 안봉근한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안봉근이 현기환한테 수석님, 그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에요.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직접 겪은 바에 의하면은 경호실에 경찰관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 관리하는 게 경찰관리관이라고 경무관이에요. 그거를 박흥열 경호실장이 붙잡았습니다. 2013년 말에 1년만 더 하자. 그래 인사 시기를 놓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좌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장이 안봉근한테 아니 나 그 사람 같이 있자고 했는데 이러면 어떡하냐니까 실장님 인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안봉근이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통령 임기 내내 대통령과 함께하던 하는 게 관행이던 경호실 수행부장이 1년 만에 날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최순실한테 친절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게 뭐냐? 저도 요거는 이제 나가서 알았는데 안봉근이 계속 경찰 인사 가지고 뭐라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원래는 경찰청에서 이게 인사가 청구가 돼야 되는데 당시 강신명 사회안전비서관 산하에 경찰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인사 시기 때마다 경찰청과는 무관하게 대상을 꾸려서 이 부속 안봉근한테 보냅니다. 안봉근에게는 또 또 다른 비선이 있어요. 경호실에서도 좀 파견을 받고 거기서 세평도 듣고 검증도 하고 해서 비서실장한테 명단을 추려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실장이 공직기관 비서관한테 검증을 시키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한테 올라가는데 그것도 안봉근 통해 가지고 올라가면은 경찰청장은 영문도 모르고 청와대에서 이 사람들 이렇게 인사해라 라고 떨러덩 내려와요. 이게 그 당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안전비서관실에는 총경으로 들어갔다가 치안감으로 나온 현재도 경찰 중에서 아주 요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안봉근의 수족이 돼가지고 그 역할을 전부 다 담당하고 있고 아무런 감찰도 받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경찰의 인사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그래서 원래는 청장이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하고 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저런 시스템인데 저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강신명 청장부터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당시에 이성한 청장을 무시했다. 그리고 사회안전비서관실에 나왔던 총경은 경무관들 달고 나와야 되는데 치안관까지 달고 나왔어, 거기서. 그 별도의 비선, 별도의 DB를 구축해가지고 강신명 후임 비서관을 잘 못 믿으니까 그 총경이 경무관 치안감이 되도록 거기서 그 DB를 관리하면서 안봉근을 도왔다. 그거는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확인한 그런 사실입니다. 이건 공조직이 완전 무너진 겁니다. 다음. 또 안봉근은 올해 6월 달에 문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운전하고 오고 다 그랬어요. 예? 근데 특검에서 검찰로 그때 다 이첩했습니다. 황교안 당시 대행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특검 수사기관을 그냥 잘라먹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검 수사가 종료됐을 때 자료가 특수본으로 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정호성보다 훨씬 더 국정농단이 심했던 안봉근은 왜 저렇게 그냥 놔두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사팀이 지금 이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지는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 포함해서 아마 수사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청문회 불출석한 걸로 그냥 재판받고 있는데 그것도 1회 길에 다 자백해버리면 이제 끝났어요. 그걸로 끝낼 거예요?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조사를 철저히 할 걸로 생각합니다. 좀 챙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잘 챙겨보고 엄중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무일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가 큽니다. 검찰이나 법원이나 우병우 근처만 가면 작아진다는 것은 뭐 수도 없이 얘기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정호성이 징역 2년 6월 구형됐는데 그러면 저 안봉근, 이재만 그 나머지 문고리 2명에 대해서는 역시 또 검찰이 대단히 작아집니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은 그들도 엄청난 책임 있는 자입니다. PPT 좀 봐주시죠. 올해 4월 7일 날 MBN에서 최순실 업무수첩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최순실이 이재만 정호성에게 3천, 5천 줬고 안봉근은 3천, 5천, 3천 해서 3명에게 3억 7천만 원을 돈을 줬다는 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6일 날 TV조선에서 보도된 거는 이재만 안봉근도 정호성과 마찬가지로 문건 유출에 관여됐고 공용 이메일을 공유했다는 걸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게 수사됐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작년 11월 달에 안봉근이 필요 이상으로 나서고 장차관들과 대통령의 접촉을 막고 이재만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들어와서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 3인방에 가로막혀 힘을 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검에서 아무리 자료를 모아가지고 검찰을 줘도 검찰은 수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고리 3인방은 철저히 자기 영토를 갖고 있었고 권력을 분점했습니다. 정호성은 정책과 메시지인데 이번에 그 메시지가 문자가 다 빠지는 바람에 먼저 처벌이 됐지요. 안봉근은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그리고 경호실과 권력기관의 인사를 한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재만은 총무비서관으로서 BH 내부 인사를 관장했고 금융과 공기업 인사를 관장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 역시 노컷뉴스에 작년도 11월 달에 난 겁니다. 청와대 파견 총경이 치안감으로 되고 싶은 사람한테 안봉근하고 연결되는지 좀 알아봐 드릴까요? 그러니까 안봉근이 이 사람이 좀 정신이 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승진하려고 합니까? 이런 게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치안감이 또 승진을 하고 싶어가지고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서 현기환이 정신 못 차리고 강신명 청장한테 청탁한 사람 어떠냐? 라고 하니까 강신명 청장이 안봉근한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안봉근이 현기환한테 성님, 그 사람은 책임자가 아니에요.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직접 겪은 바에 의하면은, 경호실에 경찰관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 관리하는 게 경찰관리관이라고 경무관이에요. 그거를 박흥열 경호실장이 붙잡았습니다. 2013년 말에 검증도 하고 해서 비서실장한테 명단을 추려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실장이 공직기관 비서관한테 검증을 시키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한테 올라가는데 그것도 안봉근 통해 가지고 올라가면은 경찰청장은 영문도 모르고 청와대에서 이 사람들 이렇게 인사해라 라고 떨러덩 내려와요. 이게 당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안전비서관실에는 총경으로 들어갔다가 치안감으로 나온 현재도 경찰 중에서 아주 요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안봉근의 수족이 돼가지고 그 역할을 전부 다 담당하고 있고 아무런 감찰도 받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경찰의 인사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청장이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하고 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저런 시스템인데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1년만 더 하자. 그래 인사 시기를 놓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좌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장이 안봉근한테 나 그 사람 같이 있자고 했는데 이러면 어떡하냐니까 실장님 인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안봉근이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통령 임기 내내 대통령과 함께하던 하는 게 관행이던 경호실 수행부장이 1년 만에 날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최순실한테 친절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게 뭐냐? 저도 요거는 이제 나가서 알았는데 안봉근이 계속 경찰 인사 가지고 뭐라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원래는 경찰청에서 이게 인사가 청구가 돼야 되는데 당시 강신명 사회안전비서관 산하에 경찰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인사 시기 때마다 경찰청과는 무관하게 대상을 꾸려서 이 부속 안봉근한테 보냅니다. 안봉근에게는 또 또 다른 비선이 있어요. 경호실에서도 좀 파견을 받고 거기서 세평도 듣고